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직장인들 중에 이제 예비 창업자, 저같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장인 예비 창업자 분들, 소규모 요식 또 외식 자영업이 생존할 수 있는 5가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매장 오픈한 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다 돼가는 이런 시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운영해 본 바 정말 사실 있는 그대로 팩트만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나도 정말 추후에 언젠가는 나만의 사업을 위해서 또 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 어떤 또 현실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들어가 보겠는데요. 5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철저한 상권 분석입니다. 내 업종이 대도로변에 정말 눈에 띄는 목이 좋은 그런 데 해야 되는 건가, 또는 골목 안쪽에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업종인가, 이게 철저하게 분석하고 들어와도 성공할까 말까기 때문에 지금 골목 주변에 폐업을, 저도 주변에 여기 보면 폐업을 하는 것이 벌써 기존에 한 몇 달 전에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카페라든지 빵집이라든지 밥집도 식당도 있었는데, 이미 기존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있던 그런 업종이 벌써 폐업을 하고 사장님이 바뀌신 경우가 벌써 지금 3군데 4군데 제가 이 주변의 상권에 벌써 몇 달 사이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고 들어와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또 정말 이런 참 안타까운 또 아주 또 생존, 또 정말 이 냉혹한 이런 자영업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상권 분석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같이 이렇게 배달 위주의 이런 업종, 또 그런 또 식당이라든지 그런 또 창업을 하신 또 사장님들이라면 굳이 대도로변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골목 안쪽에 조용한 곳을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식이라든지 아예 반찬을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안쪽, 또 주변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또 초등학교가 있는 그런데 엄마들이 많이 또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그런 주타격층이 그쪽이다 보니까 굳이 대도로변이 필요 없는, 또 배달 위주다 보니까 안쪽에 해도 굳이 큰 저희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제가 이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정말 그 내 주변에 이런 또 주수요층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또 대단지 아파트가 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단지 아파트를 주변에 있는 것이면 대단히 엄청난 큰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슷한 또 나와 동종 업종에 있는 혹시나라든지 그런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내가 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또 경쟁력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주변에 내가 지금 하려는 그런 업종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몇 개가 없다는, 내가 정말 거기 들어가서 1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상권 파악이 정말 절실하게 가장 중요한 1번 순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일 메뉴가 판매하는 곳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정말 내가 업종 여기서 오픈하기 전에 실제로 거기 가셔가지고 맛은 어떤지, 또 서비스는 어떤지, 상품이 어떤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주변에 또 오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주수요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내가 나이대별로 또 성별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상권 분석을 다 한 다음에 내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도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겠다, 그걸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내가 최고, 내 레시피가 최고야. 손님들, 고객들이 말이야, 내가 여기만 잘 차리면 알아서 와서 손님들이 다 해서 정말 장사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장사를 시작했다가는 정말 열이면 열, 100번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의 피드백을 전혀 받지 않는 사장님들도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는 완전 쓰레기통에 다 잡아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저번에도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은 적이 있지만,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유일하게 제가 TV는 잘 보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제가 보는 프로그램이 골목식당, 백종원의 골목식당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봐도 일부 사장님들이 과연 저 사람들은 왜 도대체 저기 와서 그런 솔루션을 받을 것인가? 왜 왔지? 왜 출연했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본인만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관련된 이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공고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레시피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도 다시 또 원래대로 되돌아간다거나, 내가 그것을 지금 받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내가 이렇게 더
지금까지 내가 고수하고 다음에 해보겠다. 이런 또 좀 꽉 막힌 생각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 정말 오픈 마인드가 아니고 완전 반대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은 정말 앞으로 손님들과 이런 피드백적인 관계, 이런 또 긍정적인 관계에서도 내가 또 발전적으로 이렇게 또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더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꽉 막힌 이런 분들은 정말 성공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고 손님들에 대한 피드백을 적절히 내가 받아서 조금 더 나은 메뉴라든지 더 나은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품평이 좋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대하는 것도 정성 들여서 하시고 또 항상 또 밝게, 손님들이 오시면 밝게 또 응대를 해줘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서비스 마인드, 또 내가 오픈 마인드를 적절히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없다면 정말 배워야 되는 거죠. 책을 통해서 배우든지 스스로, 내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 또 그런 마인드가 되도록 항상 오픈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SNS 마케팅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내 시간을 정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입소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요. 특히 저희가 하는 이 업종은 정말 이 엄마들의, 주 타겟층이 엄마들이다 보니까 이유식과 아이 반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맘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SNS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이 인스타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블로그라든지 SNS 또 맘카페 이쪽 글이라든지 후기 글을 통해서도 또 소개글을 받고 또 이런 글을 통해서 또 SNS 검색해 보시고, 아 정말 여기가 엄마들 사이에서 괜찮구나, 아이들이 정말 잘 먹는 이런 음식이구나, 이게 입소문이 엄청나게 SNS 통해서 인터넷상으로 파고들면서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대충 하려 한다거나 또는 뭐 대행사를 통해서 돈을 들여서 한다거나 이것도 좋겠지만 내 돈과 노력을 투자하셔가지고 SNS, 저희도 정말 요즘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초반부터 하고 있지만 재료 사진을 촬영해서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반찬과 이유식 사진을 그날그날 나오는 것을 촬영해서 인스타라든지 맘카페라든지 저희 블로그에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투자를 시간이 많이 들지언정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라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하나의 또 큰 사업의 축이 아닐까, 이 SNS 마케팅.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노력과 비용이 정말 또 피곤하고 해도 저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앞으로 또 창업을 하시려는 또 젊은 분들, 또 앞으로 또 트렌드에 맞게 또 이렇게 다 변해가겠지만 지금까지는 SNS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까지 가지고 가셔야지만 성공의 또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네 번째는요, 식재료, 청결, 또 매장 내부의 또 이런 청소라든지 관리 상태 정말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눈에 이쁜 게 먹기도 좋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매장 정리가 끝나는 오후 정도 되면 정말 너저분하고 청소가 안 되는 매장에 이런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거죠. 청소기도 매일 돌리고 또 바닥에도 매일 이렇게 닦고 또 설거지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건 절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하라고, 그리고 매장 내부의 냄새라든지 손님들이 와서 또 픽업하시는 분들 와서 항상 깔끔한 정리정돈된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드리려고 항상 제가 최선을 다하고, 냄새도 안 나기 위해서 쓰레기 같은 건 항상 바로바로 그날 당일 다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 매장 주변에 있는 청소, 청결, 내가 굳이 버리지 않는 쓰레기라도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시간 될 때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특히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이 꽁초 함부로 이렇게 버리시는데 이런 것도 쓰레기도 자주자주 제가 눈에 띄는 걸 다 이렇게 주스를 하고 그래요. 전단지 같은 것도 너저분하게 있으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건물 주변을 쫙 돌면서 항상 깨끗한 이 청결, 정리정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손님들이 왔을 때 블로그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후기 글 올리시는 분들도 보면 매장 안이 정말 깨끗해서 신뢰가 갔다, 또 냄새가 안 나고 좋은 향기가 나서 정말 신뢰가 갔다, 이런 글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저희만 봐도 그러는 거죠. 저희가 일반 매장에 가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죠. 그래서 정말 사실 이렇게 또 더럽고 이게 주변이 정리가 안 됐고 그러면 사실 다시 또 오려는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역지사지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항상 오시는 분들 대비해서 내 스스로가 깨끗하고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매장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또 성공에 가는 또 생존 전략의 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5번째는 또 가장 중요하겠죠. 맛이 항상 그 맛이 유지되려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또 노력과 연구하는 자세가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런 본바탕이 유지가 되고 이런 맛이 없는데도 유지되면 안 되잖아요. 않기 때문에 맛이 없는데도 그 맛없는 것을 계속 유지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고객들이 또 아이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 잘 먹는다, 또는 어떻게 정말 다른 데보다는 좀 경쟁 있게 너무나 잘 먹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항상 그 이유식 또는 그 반찬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소문이 나고 엄마들 사이에서 믿고 먹일 수 있고, 아 정말 이게 정말 괜찮다, 또 뭐 이런 거 괜찮다, 이런 뭐 얘기를 들으면 와 참 이 메뉴의 맛을 또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노력이 사장으로서, 또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조리를 하는 또 사람으로서 그 맛을 유지하는 노력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뭐 골목 식당이든지 일반 성공한 식당들 보면 처음에는 되게 맛있어서 갔는데 사람이 늘어나고 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맛이 변했네, 예전에 양이 이 정도 많았는데 양이 줄었네,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언젠가는 그런 가게는 또 문을 닫고 점점점 하락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드리는 양이라든지 또 푸짐하게 드리고 또 맛도 계속적으로 맛있게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또 신선한 재료 이런 거 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당일 재료, 당일 제조하고 당일 또 판매 또 배달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업종을 하시더라도 그런 맛에 대한 안정성, 유지성이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 이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이것 외에도 수많은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1년이 안 된 초보자의, 뭐 초보 중에 초보지만 항상 초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항상 노력하고요. 이 레시피는 레시피대로 무조건 제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거 여기서 뭐 변형시키려면 정말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고수가 된 다음에 조금 더 변형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지금은 정말 있는 레시피 그대로 양을 그대로 해서 그래야지만 아까 제가 5번째 말씀드린 이런 맛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레시피대로 제조를 하는, 정말 이게 노력하는 거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음식 재료 관리, 정말 중요하죠. 바로바로 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입소문이 나서 저희는 주문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바로 당일날 이렇게 제조를 해서 바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냉장고라든지 냉동고에 거의 뭐 있는 재료가, 남아있는 재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내 아이에 믿고 먹일 수 있는 이런 또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업종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영업의 한계가 있고 또 만들 수 있는 이런 또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을 더 저희가 또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이상은 사장이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몸도 피곤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겠지만 뭐 처음부터 저희가 뭐 카운터만 보려는 그런 사장으로서 역할만 하려고 뭐 주방장의 역할, 또 주방 이모의 역할, 또 카운터 뭐 그런 역할 제외한 또 이렇게 서빙을 하시는 분들 다 고용을 일일이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다 나가고, 뭐 그렇게 하면 몸이 편하겠지만 그래도 일일이 바닥부터 이 위에까지 전부 다 내 스스로 또 저 와이프와 같이 한다는 이런 뭐 각오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한 다음에 나중에 정말 뭐 일이 주문이 너무나 버겁고 그때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창업하시는 분들, 특히 또 개인 창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매장문을 열고 매장문을 다 끝나고 나가실 때까지는 모든 것이 내가 한다는, 내가 한번 익혀보겠다, 바닥부터 내가 한번 사장까지 끝까지 내가 모든 일을 종업원부터 뭐 주방이모, 주방장, 뭐 사장, 카운터, 서빙 역할을 내가 다 해보겠다, 또 배달까지겠죠.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하시면 정말 힘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성공의 길이 열리고 반드시 그 길이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이 그걸 도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정말 개인 창업하시는, 앞으로 직장인분들 중에 개인 창업을 이렇게 예정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 힘들다 하겠지만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요식업 분야에서 정말 5가지 제가 말씀드린 생존 이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각오를 다지시면서 창업에 도전하셨으면, 또 그것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적인 이 창업을 위해서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혹시나 앞으로 또 창업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자 영상을 또 촬영해 봤습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 또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직장 창업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